네 번째 주제는 기본권과 권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사실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의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기본권과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이 두 개가 말하자면 헌법 질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기본적인 원리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등이 이러한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것에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기본권과 권력 구조의 문제는 이 헌법의 발전 단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 인권 내지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혜입니다. 왕이 국민들에게 기본권 같은 거, 그래 내가 요 정도는 인정해 줄 테니까 니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해라. 내가 간섭 안 할게. 그렇지만 군주의 어떤 독자적인 권위를 갖다 침해하는 그런 건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군주국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와는 구별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니까 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주권자인데 군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일 뿐이고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자, 주권자인 국민이 옛날 군주처럼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당시의 군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의사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국민은 우리나라 큰 나라 아닌데도 국민의 숫자가 6천만입니다. 이 6천만이 다 나름대로 군주처럼 한다고 그러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은 선출된 대표가 하기만 하면은 아무거나 다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국민을 위한다는 게 그럼 뭐냐라고 한꺼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그 국가의 최고 가치다. 결국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국가 기관들이 창설되고 활동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이 목적이라면 국가 권력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한다. 그거는 그런 식의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존재 이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이,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국가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총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 깨지면 우리가 6.25 전쟁도 겪었었고 일제강점기도 겪었습니다만 결국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의 인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질서 유지가 안 돼서 혼란 상황이 이제 계속된다면 역시 국민의 인권 보장 제대로 안 됩니다. 공공복리는 또 뭡니까? 공공복리라는 건 여러 사람의 인권을 표현하는 것이지 인권과 무관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혹은 더 중요한 기본권을 위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오히려 제대로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기본권과 동떨어진 국가 목적을 위한 제한이 아니라 이 국가 내 수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기본권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 이런 기본권의 충돌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기본권의 제한이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당연히 중요한 기본권 인정합니다. 근데 그 언론의 자유니까 하고 타인의 사생활이나 혹은 기업 비밀이나 혹은 명예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보십시다.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다. 말하자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상황입니다. 이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명예권이 우선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열관계를 일방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기본권들이거든요. 이랬었을 때는 양자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공익을 위해 진실에 부합되는 언론이라면 그때는 언론 자유가 우선이다. 반면에 허위의 사실로 음해를 하는 이런 것이라면 명예권이 우선이다. 무조건 언론의 자유가 우선, 무조건 명예권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합리적인 기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런 기준들을 법률로 정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의 역할이고 말하자면 기본권의 충돌을 조율,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기본권을 조율, 조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올바르게 조율, 조정하느냐면 또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항상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상의 최고 가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 가치가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일단 법률로 해야 된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 이거 해, 저거 해, 혹은 법무부 장관이나 뭐 기재부 장관이 이거는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한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법률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맞아야 된다. 뭐 이것을 뭐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합하냐, 뭐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느냐, 법익의 균형성 같은 것을 갖췄느냐.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거 여기서 하나하나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비례에 맞지 않는 제한은 위헌이다. 그 얘기는 법률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해서 법률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인의 기본권보다는 혹은 소수의 기본권보다는 다수의 기본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비례성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뭐 한 사람의 기본권보다는 10사람의 기본권이, 10사람의 기본권보다는 100사람의 기본권이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소수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에게서는 그 안마사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데 뭐 그 몇몇 사람들보다는 전체 국민이 안마사 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난리가 났었죠.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뭐 투신 자살을 하고 대규모 시위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나는 아마 살 생각 전혀 없는데 뭐 나를 위해서 마치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주느냐, 그런 식의 이제 반론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안마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생사의 문제인 반면에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안마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의 암 환자의 문제하고 10명의 감기 환자의 문제를 비교했었을 때 단지 숫자만 가지고 10명의 감기 환자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결국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 있어서도 얼마나 심각한 기본권의 문제냐, 이것도 이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이러한 기본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과제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권력, 국가 기관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통적인 자유권만 인정되던 18, 19세기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종의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기다. 이거 폭넓게 인정할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서 유지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사회국가의 발달,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이런 것들이 현대국가의 특징이 된 이후로는 국가의 과제가 굉장히 확장이 됐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본권과 이 국가 권력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이 자유권에서 사회권, 환경권 등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그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 권력도 함께 커지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걸 전제하고서 우리 헌법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네 번째 주제인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